안녕하세요. 축산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계란, 그 중에서 계란 껍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란 껍질은 계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계란을 고를 때 선택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계란 껍질의 색 가운데 어떤 색깔을 선호하시나요? 계란 껍질의 색에는 갈색, 흰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란 껍질의 색은 달걀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많이 알려진 바로는 껍질 색깔은 달걀 깃털색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인데요. 그래서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은 갈색란, 흰색 깃털을 가진 닭은 백색란을 생산한다고 예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레그온이라는 품종의 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색 레그온도 있지만 갈색 깃털의 레그온도 있습니다. 깃털에 따라 껍질 색깔이 차이가 난다면 이 두 레그온 닭은 같은 품종이지만 각각 다른 색의 계란을 생산하겠죠? 또 우리나라 닭 중에서 많이 알려진 토종닭 가운데 백색 재래닭과 백봉 오골개가 있습니다. 이 두 품종도 깃털이 흰색이니 백색란을 낳을까요? 난각색은 사실 닭의 깃털색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난각색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닭의 귓불입니다. 사진 속 닭의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하얀 반점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닭의 귓불이며 이 부분의 색에 따라 대부분 껍질의 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색 계란을 낳는 것이 아니며 흰색 깃털을 가진 닭이라고 해서 무조건 흰색 계란을 낳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청란은 어떤 닭이 나을까요? 청란은 남미의 아라우카라라는 닭이 낳은 계란입니다. 칠레가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아라우카나 닭이 있고 모두 청란을 낳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청개는 미국에서 잡종으로 만들어진 아메라우카나라는 닭입니다. 잡종이기 때문에 품종은 아닙니다. 또 여러 품종이 교잡하여 다양한 색상의 난각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흔히 황금색 계란, 초콜릿 계란, 올리브 계란 등은 여러 닭이 소규모 농장에서 교잡되어 낳은 것입니다. 그럼 나라별 난각색 선호도는 어떨까요? 나라마다 계란 껍질 색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요. 전통적으로 그 나라에서 자라는 닭이 낳은 난각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갈색란을 낳는 닭을 사육하여 왔기 때문에 갈색 계란을 친숙하게 여기며 이러한 성향은 다른 나라도 같은 이치입니다. 갈색란을 선호하는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백색란을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의 일부 국가, 북미,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갈색란을 선호하는데 갈색란을 낳는 닭의 질병 취약성 때문에 백색란을 많이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각색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식습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예로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의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입혀서 장식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흰색 계란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흰색이 다양한 색을 입히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부활절 계란 장식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계란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계란의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후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란이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듯 예수님의 부활도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담아 계란의 그림을 그리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계란의 다양한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북미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부활절 전통이 흰 계란이 선호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흰 계란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껍질의 단단함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란의 품질을 따질 때 껍질의 단단함은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껍질의 단단함을 난각 강도라고 하는데 이 강도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난각 강도는 품종,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요. 먼저 품종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계란은 갈색 계란보다는 유전적으로 난각이 조금 얇고 약해서 같은 무게의 계란이라도 난각이 더 약합니다.
그럼 갈색 계란과 백색 계란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박사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계란 난각에 대해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계란 난각색은 갈색난하고 백색난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난각 강도는 어떤 게 더 셀까요? 그 난각 강도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갈색난이 더 큰 것,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색난의 그 특징인데, 갈색난 같은 경우는 백색난보다 난중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 백색난은 조금 가벼운 대신에 사료 효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각 강도를 보게 되면 이 백색난하고 갈색난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갈색난이 백색난보다는 난각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인 특징인데 이 두 개를 살짝 부딪혀 볼게요. 그러면 약한 쪽이 먼저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백색난이 깨지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품종의 특성상 갈색 계통이 백색 계통보다는 난각 강도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난각 강도는 조금이라도 약한 쪽이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깨지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백색 계란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란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계란도 이렇게 백색난이 조금 약한 것으로 나오죠. 세 번째 계란입니다. 세 번째 계란은 이렇게 갈색난이 깨지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갈색난이 백색난보다 강도가 좀 강하지만 이렇게 백색난이 강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음은 개체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품종의 닭이 낳은 계란 두 개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계란 두 개가 동시에 깨질 것이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이것도 박사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난각은 조금 난중이 가벼울수록 강합니다. 난중이 좀 무거운 왕난일수록 난각은 더 약한 이유가, 똑같은 칼슘을 먹는 조건에서 그 계란이 좀 더 크게 되면 그만큼 같은 칼슘으로 난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약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조금 약간 좀 진해 보이고, 이건 연한데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여기 좀 색깔도 좀 진하고 단단해 보이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신 것처럼 이쪽 난각이 이제 부셔지고 이쪽은 지금 멀쩡하죠. 그래서 같은 주령, 같은 난각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개체마다 난각 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품종별로는 갈색난이 조금 더 난각의 강도가 더 세고, 또 갈색난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난각은 우리가 얇게 얇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 치밀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자, 백색난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겉과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갈색난도 볼게요. 자, 갈색난은 밖은 이렇게 갈색이지만 안쪽은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계란을 이렇게 먹지만 실제로 이건 누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건데, 자, 백색난하고 갈색난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쪽은 이렇게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닭이 난각을 만들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칼슘을 먹게 되면 이 칼슘하고
그리고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이 탄산칼슘이 난각의 주성분인데 이 탄산칼슘은 하얀색입니다. 우리가 석회석이 이제 하얀색인 것처럼 그렇게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의 탄산칼슘이 이렇게 이제 난각을 만드는데 이제 애초에 이렇게 계란의 껍질에 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난각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난각막에 칼슘의 그 탄산칼슘이 덩어리가 이렇게 기둥처럼 붙어 나갑니다. 기둥처럼 붙어 나가면서 난각의 기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칼슘 기둥이 수천 수만 개가 만들어지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가 기공이라고 부르고 공기가 이 난각막을 통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이게 계란이 숨을 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난각막에다가 탄산칼슘이 점차 쌓여가는 구조니까 색깔도 당연히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하얀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색란은 이제 마지막에 완료가 되더라도 난각 형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이렇게 탄산칼슘 영향으로 이렇게 하얀색을 띠게 되는 거고, 갈색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산칼슘이 일단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이렇게 하얀색이죠. 이후에 최종적으로 난각 형성이 끝나게 되면 색소를 분비하는 물질이 나와요. 주로 이제 그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색소가 최종적으로 코팅하듯이 난각의 겉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소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나오게 되는데, 왜 그 백색란은 없느냐 하면 백색란은 그 색소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그건 아니고 품종에 대한 차이예요.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하고 나누듯이 이건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영양적으로 먹는 탄산칼슘은 똑같기 때문에 외부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내부는 이렇게 색깔이 이런 그런 차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각의 선호도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갈색란을 봐온 사람들은 갈색란을 선호하고 백색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색란을 선호하는 그런 걸 보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난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난각과 난각막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계란 난각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계란 난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난각은 칼슘이 풍부해서 칼슘 보충제나 사료 첨가제로 활용되기도 하고 분말로 만들어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피부에 좋은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 친화적 소재로 연구되면서 건축자재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난각막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난각막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성분들은 피부 탄력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또 상처 치유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에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의 껍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정보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